아무나 트레이너에게 몸을 맡기시면 세일한다고, 할인한다고, 경력이 없는 트레이너에게 몸을 맡기면 반드시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거, 돈 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TV 오쌤입니다. 오늘은 좋은 트레이너를 고르는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T센터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레이너를 잘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PT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으셨나요? 혹은 PT를 하니까 별로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어떤 트레이너를 찾아야 되는지 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근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도 1번부터 10번 혹은 그 이상까지 스스로의 기준점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트에 필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나눌까? 이거는 내가 내 가장 친한 지인 혹은 가족에게 이런 트레이너가 난 좋을 것 같아 라고 소개를 해줄 때 그 기준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 많거나 지도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나 혹은 예의가 바르거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준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의 스스로의 기준 잣대가 되고 내가 소개시켜주는 그분에게도 아주 적합하겠다라는 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점은 어떤 게 되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의 첫 번째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이나 피부과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사에게 과연 내 몸을 맡기겠습니까? 아마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첫 번째로 꼽을 겁니다. 시설이 중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내 몸을 맡길 의사 혹은 트레이너가 어느 정도의 경험과 경력을 갖췄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00번을 지도해 본 사람과 100번을 수술해 본 사람과 1000번을 수술 혹은 사람을 지도해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지도를 잘 알고 어떤 사람이 가장 수술을 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가오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굳이 블로그나 SNS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내가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 그거를 사실 이제 SNS나 블로그 같은 데 올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블로그에 나는 이전에 이렇게 트레이닝 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스스로가 발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트레이너든 의사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서 발전을 하지 않고 울타리에만 있으면은 절대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기준점은 당장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3개월 만에 몸짱이 되고 싶다고 한들 당장 3개월 만에 다이어트를 15kg, 10kg, 2달 만에 몇 킬로 이렇게 감량을 하고 싶다 한들 그분들에게 혹독한 식단과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PT가 끝나고 난 뒤에 운동이 이 정도에서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운동할 때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운동을 해도 그때보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거죠.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몸의 변화도 덜하게 됩니다. 홀로 서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위주의 식단을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혹은 몸짱이 되기 위해. 자,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통제되어 있던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이유에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참았던 식욕이 폭발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했을 때 제가 트레이너 초반에 그러한 식단을 처방하고 그런 혹독한 트레이닝을 했던 가정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95% 혹은 90% 이상 요요가 왔습니다. 저는 제 가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지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가졌냐?
평생 동안 운동할 운동에 대한 재미, 운동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운동이 생각보다 재밌네.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렇게 힘든 운동은 아니구나. 물론 힘든 운동을 했을 때 몸의 변화는 좀 더 많겠지만, 내가 오래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천천히 뚝배기 같이 천천히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회원을 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보는 그 기준점은 뭐냐면 세일을 한다. 세일을 하니까 많이 등록해라. 상담을 와서 10회 등록하지 말고 30회 하면 좀 더 할인이 되니까 등록해라 라고 계속 뭔가 푸시, 회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해라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헬스장에 가면 한 달 이용권이 아니라 1년 하면 50 몇 퍼센트, 40 몇 퍼센트 할인되니까 1년 회원권 유지가 훨씬 더 싸고 저렴하다 라고 이렇게 등록을 유도하는 경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회 등록하고 난 뒤에 좀 괜찮으면 10회를 더 등록하시고, 혹은 더 괜찮다고 확실하게 확신이 들면 30회도 생각해 보시라. 회원에게 미루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만족을 하면 10회 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재등록을 할 것인데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을 통해서 회원님 한 분에게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3회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7회가 남았죠. 총 10회 중에. 근데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한다. 행사를 하니까 지금 등록하면은 매우 회원님에게 좋다. 물론 트레이너가 그렇게 그냥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러한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듣는 회원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굳이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다섯 번째 트레이너의 기준점은 트레이너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이런 거죠.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모자를 쓰거나, 모자가 뭐 새벽 오전도 아닙니다. 저녁 늦게까지 모자를 쓰거나 맨날 휴대폰을 하거나, 휴대폰 하는 시간이 뭐 한 번씩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잦은 거죠. 뭐 애인한테 보내는 건지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회원이 쉬는 시간에 잠깐 그 틈만 나면 카톡이에요. 그리고 개수만 세 알려주는 트레이너. 회원에게 상하, 좌우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회원이 지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무릎이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갔는지, 지금 중심이 지금 제자리 정위치에 있는지, 척추는 제대로 정렬을 유지하고 있는지, 코어는 힘이 들어갔는지, 지금 견갑대 주변에 패킹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고관절이 힙힌지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무릎의 각도는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인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겉모습에 나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짱을 끼면서 혹은 이런 자세 아시죠? 이런 자세라든지 뒷짐을 지면서 지도하는 거는 저는 트레이너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압을 넣어주고 뭔가 그러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제가 1대1로 PT도 물론 받아봤고요. 이 보디빌딩에 대한 우수한 분들에게 받으면 좀 더 그분들의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년 전, 1년 전에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진짜 괜찮네. 나도 그 다음 재등록을 그냥 이 사람이 말 안 해도 할 생각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회원이 어련히 만족을 하면 알아서 재등록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트레이너가 그러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회원 또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어떤 태도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라면 그 돈 주고 PT 받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회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날에 뭐 했고 오늘 뭐 먹었고 지금 컨디션은 어떻고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서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물어볼 때 6만 원, 7만 원 내고 한 해 이렇게 다닐 건데 과연 본인이라면 그 돈 주고 다닐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본인의 몸입니다. 본인의 몸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회원 몸을 지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추나나 이렇게 물리치료사분들이 하는 거는 예외입니다. 그분들은 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몸을 치료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중이 몸을 만들어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이 전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몸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근육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면밀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원을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트레이너는 기본적으로 몸이 좋아야 되고 회원이 바라볼 때 트레이너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몸의 어떤 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독한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절대 저는 회원분들에게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이런 혹독하게 식단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걸 1년 내내 유지하는 트레이너는 아마 전국에 제가 생각할 땐 상위 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봐도 시합을 뛰고 난 뒤에 요요가 오는 트레이너들이 많고요. 제 주변 어떤 형들, 그 다음 후배들, 제 동기들만 봐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연 그것을 회원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지도자고 회원은 하는 사람이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레이너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몸도 지금 복근이 안 나와서 그럼 어떻게 회원을 강요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라면 회원도 거기에 접목해서 평생 운동의 개념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적으로 한다라면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노력, 식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우쳐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으로써 그분들은 트레이너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평생 갖고 가는 거니까요. 적당히 먹고 건강한 거 먹으니까 내 몸이 엄청 힐링이 되고 좋고 잠도 덜 오고 오히려 더 몸이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을 때 회원은 평생 동안 그 트레이너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될까요? SNS,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몇 명을 추스려서 거기서 추스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트레이너가 시간이 안 나면 인기 많은 강사니까 시간이 안 나면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해야 되지 아무나 트레이너에게 몸을 맡기시면 세일한다고 할인한다고 경력이 없는 트레이너에게 몸을 맡기면 반드시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거, 돈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아시고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TV 오쌤입니다. 감사합니다.